과거에 보면 대선이 있었던 이듬해 가격들이 엄청나게 또 폭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2013년도, 2017년도, 2021년도 이렇게 세 번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몇십 배씩 올랐죠. 제가 알기로는 풀 버전은 못 봤고요. 중간에 좀 봤고 요약 버전을 봤는데 크립토 얘기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크립토 얘기 안 나왔는데 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까? 아마 추론을 해보면 이번 토론에 이제 압승을 트럼프가 했잖아요. 이제 아마 바이든이 이번 토론에서 본인의 이제 강건함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막 교체설까지 막 일어나잖아요. 이번 토론 끝나고 트럼프의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생각해보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후보는 좀 있었죠. 후보는 있었고 이제 당선인이 되면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트럼프가 좀 무세한 것에 대한 가격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 들고, 트럼프가 지금 요즘 뭐 지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또 보면 특히 또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물론 바이든 정부가 뭐 ETF 승인도 그 사이에 있었고요. 저는 뭐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 그렇게 막 뭐 무자비하게 이제 규제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사실은 비트코인 ETF 승인됐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예정이잖아요. 뭐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규제들을 이제 알게모르게 만든 게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디지털 자산 채굴 에너지세, 이것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아마 시행은 아직 안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최대한 30%까지 디지털 자산의 채굴에 들어간 에너지 세금을 매기겠다. 단계적으로 10%, 20%, 30%. 그러니까 채굴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딱 반대면에서 트럼프는 앞으로 남은 비트코인 채굴 다 미국에서 해버리자. 이 채굴에 사실은 무슨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 이런 게 있진 않지만 다 미국산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 얘기는 이제 채굴자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뭐 규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메시지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이제 그런 면에서 채굴자들도 굉장히 특수를 좀 누릴 것 같고, 근데 몇 가지 얘기하는 포인트들을 보면 단순히 이 표심만으로 공략하는 것 같진 않고요. 뭔가 비트코인과 이 채굴과 이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되게 높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긴 받았어요. 그 트럼프 형이 이제 사실은 이 채굴 자체가 어떤 에너지에 있어서 큰 어떤 뭐 효과를 낼 거다, 에너지에 좀 그동안 문제점 많이 해결할 거다,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채굴은 뭐 환경 오염, 낭비 뭐 이런 쪽으로만 접근했던 과거 많이 다른 스탠스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유가 좀 높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게 아닐까요? 이게 뭐 SAB 121, FIT 21 이런 법안 막 우리가 그까지 알아야 돼? 이런 것도 좀 있고 하긴 한데, 간단하게만 보면 그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SAB 121 법안 같은 경우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금융기관이 이제 암호화폐, 그 디지털 자산을 보관을 할 때 그 보관을 하는 자산의 성격을 회계적으로 부채로 잡게 한다. 이게 가장 큰 메시지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보관을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이거 부채로 인식을 해버리면. 디지털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들은 다 이제 그 공정가치로 자산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이제 SAB 121 법안을 무효화하는 것을 이제 올린 거죠. 하원 상원 다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5월 달에 아마 이제 거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채로 인식하지 않게 해달라. 이거니 때문에 인식하지 않게 하면 훨씬 더 산업에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융기관 부담이 적으니까 보관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거절이 된 거고요. 이제 FIT 21 법안 같은 경우는 그 법안의 핵심은 저거죠. 감독 기관을 명확하게 해달라. 명확한.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 뭐 그 SEC가 증권거래위원회가 막 기소 다 때리고 다니잖아요.
무소불위에 막 이렇게 기소 계속하고 막 합의해서 벌금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 자산이 SEC 권한 감독을 받는 건지 아니면 증권이면 SEC 감독받잖아요. 상품이라서 CFTC 권한을 받는 건지 감독받는 건지 요거를 명확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법안에 담긴 거죠. 그래서 그게 탈중앙화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증권이고 증권이 아닌 것이고 법안에 표기가 돼 있고, 그러면 탈중앙화의 정도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제시가 돼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아마 단일 주체 또는 특정 주체 또는 특수관계 주체가 20% 이상의 이제 자산을 움직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탈중앙화의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이제 몇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하원은 통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상원에 이제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것도 지금 행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를 하는데, 그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제 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탈중앙화의 기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상원에서 더 많은 논의를 해서 아마 수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장에 좀 규제의 명확성을 띠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SEC가 야 너희도 증권이야, 이것도 증권이야, 이거 증권 플랫폼이네, 이 증권 플랫폼을 또 브로커를 했네, 계속 이제 규제 기소를 하고 벌금을 때리고 이런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다. 아예 반대로 해서 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블랙락이나 민주당의 굉장히 큰 후원을 하는 블랙락도 ETF를 하고 있고 아마 반대로 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트럼프가 굉장히 친 크립토로 나오니까 이제 바이든 쪽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잖아요. 뭐 이제 업계에 좀 목소리를 들어보겠다. 근데 이제 좀 그 선점을 좀 놓치는 게 아닌가? 친 크립토에. 근데 이제 계속 반대 성향으로 가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우선은 트럼프가 되고 안 되고를 일단 떠나서 대선 시기가 되면 이제 그 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돈도 풀고 이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선이 있다란 자체가 아마 가격에는 좋은 영향일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선이 11월이니까 아마 9월, 10월 정도에 1차적으로 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 대선이 있었던 이듬해 가격들이 또 엄청나게 또 폭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2012년도, 16년도, 20년도, 24년도 이렇게 이제 대선이잖아요. 2013년도, 2017년도, 2021년도 이렇게 세 번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몇십 배씩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력들을 보더라도 대선 바로 다음 해에 있을, 그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걸 좀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트럼프가 되면 조금 더 그런 효과들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 6월 달에 한 2주 보름 정도 이제 남미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서비스가 남미 이제 페루에 서비스 런칭을 했거든요. 런칭을 해서 페루에서 이제 블록체인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이제 키노트 발표도 하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의 저장 방식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부의 저장 방식을 혁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현재 있는 대학생들하고 세미나도 많이 가지고 많이 알려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했지, 자기 국가의 통화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 통화 가치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정말 필요하다. 이 포인트에서는 너무 많은 공감들을 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이제 제가 페루에 있었지만 그때 아르헨티나나 멕시코나 엘살바도르나 이런 친구들 많이 이제 오긴 왔었는데, 특히 아르헨티나만 보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 작년에 200%였거든요. 바로 아르헨티나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인근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뭔가 조금 이제 보유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잘 이해하는 편이었어요,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이제 어답션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축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공식 경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비공식 경제라고 하면 되게 좀 약간 애매한 정의일 수도 있긴 한데 거기서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공식화된 경제가 뭐 주식시장이나 다양한 전통적인 자산을 투자하는 드러나는 거래들, 이런 거래들이라 보면 비공식 경제라고 하면 이제 음지에서 거래를 하거나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 잡히지 않는 거래들일 수 있겠네요. 정상적 라이센스 받지 않고 하는 거래들이나 예를 들어 남미 같은 경우도 금, 뭐 은 이런 채굴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채굴을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한다든지
그래서 뭐 정식 국가의 라이센스를 벗어나서 채굴을 하고 거래한다든지 이런 비중 되게 큰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내가 확인은 못했지만 현재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뭐 금융 하시는 분들이 얘기로는 한 80% 정도가 그 정도라고 합니다. 페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되게 많은 비공식 경제들이 있는 거죠. 비공식 경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되게 사람들이 만나면 투자 얘기만 엄청 많이 하고요. 이제 다들 이제 투명하지 않는 투자와 거래이니까 사기, 스캠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떤 신용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신뢰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중요성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았고,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용되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통화 가치의 인플레이션 하나의 대안으로 많이 인식해 나가는 것 같고, 근데 그에 반면에서 제대로 된 플랫폼은 되게 이제 좀 별로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많이 좀 느끼고 온 것 같은데요. 시장 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남미 같은 경우만 보면, 남미는 보통 스페인어 권역이긴 한데 한 6억 인구거든요. 6억 인구고, 이제 근데 스페인어가 사실 영어 다음으로 글로벌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이긴 해서 그 6억 인구 말고도 한 2억 정도 플러스하면 8억 정도의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남미로 내려가면 뭐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브라질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큰 시장들이거든요. 그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어답션이 올라가고 그들 개인들이 막 소유나 이런 것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은 느낀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수많은 리서치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보유를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전히 그들이 이 자산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자산가들이나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 좀 확보를 하려는 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개인들이 비트코인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어떤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뭔가 좀 제대로 확보를 하는 수준까지 많이 올라가면 그 수요는 굉장히 클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미국 ETF를 승인을 하고 나니까 다른 호주, 홍콩 인근 국가들에서 연이어서 다 ETF 승인하잖아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빠르게 다른 국가에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금리 인하 환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유동성들이 많아지는 환경으로도 볼 수 있고, 유동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가장 빠른 말은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가장 잘 인식이 되고요. 그걸 글로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이걸 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명확히 이 자산의 제한된 어떤 공급량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될수록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질수록 아마 비트코인이 이제 가장 빠르게 달려가는 말인 건 뭐 저건 없어서, 뭐 지금 이제 여쭤보신 게 이제 뭐 지금 뭐 캐나다나 뭐 호주나 다른 국가의 금리 인하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좀 반영되는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뭐 사실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커지면 네, 비트코인이 가장 빠르게 갈 겁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